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이제는 코스닥 시대가 온 걸까요? 천스탁으로 가기 위해 어떤 섹터를 우리가 눈여겨보면 좋을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승두 SK증권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 우리 시장 말 그대로 파란만장했습니다. 네. 특히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5,000피를 향해 가기 위해서 역사적인 숫자를 우리가 연일 보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부진했는데 올해 코스닥 시장만 집중적으로 평가해 주시면 뭐라고 해주실까요? 상대적으로 코스피나 대형주의 상승이 워낙 강세였기 때문에 코스닥에 대한 상대적인 좀 실망감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절대적인 수익률만 놓고 본다면 사실 코스닥도 그렇게 변변치 않았다고 평가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한 20% 연초 대비 상승을 했었고 연중에는 30%까지도 이제 상승을 했던 그런 경험들이 좀 있기 때문에 코스닥도 코스닥만 따로 떼놓고 보면 그렇게 많이 실망스러웠던 그런 수준은 아니었다. 다만 시장에서 큰 관심을 갖고 있었던 반도체나 조선, 방산 그런 어떤 메인 섹터들이 코스피에 좀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조금 여리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코스닥만 놓고 본다면 이제 반도체 부품 장비 업체라든지 그다음에 피지컬 AI 중심으로 한 로봇주라든지 그리고 바이오 기업들이 네. 상대적으로 좀 수익률 강세를 보였던 그런 흐름이 나타났던 한 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코스닥 지수만을 봤을 때는 그래도 나쁘지 않았는데 우리가 좀 비교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코스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아쉬웠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요, 올해보다는 내년에 코스닥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제는 코스닥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코스닥의 시간이 오기 위해서는 현재 어떤 요건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어제 오늘 사이에 코스닥에 대한 좀 기대감이 더 높아지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에 자금이 추가적으로 좀 유입될 수 있는 예를 들면 코스닥 벤처펀드나 성장펀드 그리고 연기금의 자금까지도 코스닥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급들이 나오면서 코스닥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배경적인 부분들이 잘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조금 더 덧붙이자면 기존에 이제 많이 상승을 주도했던 그런 섹터들로부터 이제 주요 투자자분들이 차익 실현도 좀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성장 섹터나 기업을 찾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는 인공지능의 어떤 그런 고평가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내외 증시에서도 관련 기업들이 조금 오르내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지만 이런 부분들은 코스닥 시장만 놓고 본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제 다음 그 성장 섹터나 성장 기업을 찾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아마 이런 부분들은 코스닥 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네.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 코스닥 지수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2% 넘게 상승을 하면서 903선을 터치하고 있고요. 지금 업계에서는 내년도 천스탁 1000포인트를 돌파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중소형주에 대한 투자 전략 우리가 어떻게 가져갈까요? 과거에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넘었던 시절을 다시 한번 복귀해 볼 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1000포인트를 넘었을 때 배경적인 부분을 한번 간단하게만 살펴본다면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유동성이 좀 풍부하게 공급되던 그런 시기였었고 이제 그 과정에서 바이오나 2차 전지 같이 이렇게 주도하는 그런 섹터들이 분명하게 있었던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도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코스닥 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유동성은 부족하다고 평가하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시장 유동성은 충분히 좀 풍부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배경적인 부분은 충분히 갖춰졌기 때문에 이제 코스닥을 주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섹터들이 등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는 바이오나 2차 전지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피지컬 AI 중심의 로봇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전방 산업의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 있기 때문에 코스닥에 좀 많은 관심이 쏠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한 가지만 더 좀 짚어보자면 예전에는 그런 섹터의 변동에 크게 그 신경 쓰기보다는 이제 그 나중 향후에 성장성이 높은 그런 저평가 가치주에 투자하는 그런 네.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주도 섹터의 흐름에서 조금
멀어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좀 수익률이 낮아 보이는 어떤 그런 현상들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주도 섹터들의 순환매가 일어날 때 그 순환매를 잘 따라가는 그런 흐름을 놓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코스닥과 관련해서 IPO 시장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상반기에는 사실 좀 아쉬운 흐름이 많이 포착이 됐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서 IPO 시장에도 좀 훈풍이 불고 있죠. 내년도 기대해 볼 만한 IPO 시장 안에 대역급 종목들이 좀 있을까요? 지금 언급되고 있는 대역급 기업들은 분명 있습니다. 뭐 무신사라든지 그리고 K뱅크라든지 네. 기존에 이제 IPO를 준비했었던 그런 기업들에 대한 언급들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IPO 시장을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훈풍이 불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평가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IPO 시장은 일반적으로 이제 연말 연초에 많은 좀 그 수요가 몰리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연말 연초를 앞두고 IPO가 조금 북적이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IPO 제도 개선안이 올해 연중에 좀 시행이 됐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상장 직후에 유통 물량을 좀 많이 줄이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났었고 그런 부분들이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요인들도 있습니다만 반대편으로는 상장 직후의 주가 변동성을 키우는 그런 부작용들도 좀 나왔거든요. 그리고 올해 신규 상장을 했던 기업들을 보면 희망 공모가 밴드 대비 다 공모가 상단 정도에서 그 공모가가 확정이 됐었기 때문에 상장 직후에 차익 실현을 하려고 하는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상당히 좀 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내년까지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되고요. 코스닥 벤처펀드의 그 IPO 공모주 배정 비중이 조금 더 늘어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인해서 IPO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는 있으나 단기간에 유통 물량 증가가 어떤 수익률의 변동성을 더 키우는 그런 부분들로 작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IPO 시장에 투자를 하시는 부분들에서는 네. 그 수익률, 단기 수익률 변동에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IPO 시장은 아무래도 단기 수익률 변동성이 좀 큽니다. 그 부분은 항상 유의해야 된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자, 코스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어떤 섹터, 어떤 업종을 봐야 되는지 투자자 입장에서는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뭐 제약바이오, 로봇주가 힘을 내주고 있지만 올해 그래도 뭐 여행이라든지 호텔, 레저 산업 관련주도 좀 시세를 내주지 않았습니까? 올해 국내 여행 관련된 지표, 수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올해는 분명하게 네. 아웃바운드 관광객보다는 인바운드 관광객의 네. 효과가 컸던 그런 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웃바운드 관광객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나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출국하시는 그런 여행객들을 의미하고 인바운드 관광객은 이제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을 의미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나가는 해외 여행의 수요보다는 올해는 확실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찾는 비중이 굉장히 컸었고 실제로 올해 1월 달 한 달만 놓고 본다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거의 110만 명 정도가 입국을 했었는데 매달 꾸준하게 이 수치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연말에는 거의 한 200만 명 수준까지 이제 도달을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인바운드 관광객들이 많아진다라는 건 그 해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묵어야 될 공간이 필요하고 즐겨야 될 거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로 수혜를 볼 수 있었던 부분이 이제 호텔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레저, 대표적으로 이제 카지노로 언급되는 그런 섹터들이 이 인바운드 관광객의 수혜를 좀 누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점이 당연히 업계에서는 호재 포인트로 작용할 테고요. 최근에 또 중국과 일본 간의 갈등이 심화가 되면서 국내 업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수혜를 입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여행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분명 일본을 향하던 중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로 더 찾아올 개연성이 마련된 것은 사실입니다. 네, 숫자로도 좀 확인이 됐다고 해요. 네, 분명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또 마침 9월 말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에 대한 무비자 정책이 우리나라에서도 시행이 됐기 때문에 확실히 그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이제 좀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짚고 싶은 거는 호텔 업종이 올해 굉장히 좋은 그런 성과들을 보였는데 호텔이 이제는 거의 다 만실에 가까울 정도로 이제 객실 예약률이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이제는 가격이 올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가격 저항성으로 다가올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텔보다는 우리나라로 찾아오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아진다라는 건 결국 우리나라와 해외, 특히 이제 중국과의 어떤 그런 연결고리가 많아진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중국 여행을 생각하는 우리나라 관광객들, 그러니까 아웃바운드 관광객들의 회복까지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올해 생각보다 아웃바운드 관광객들이 좀 저조했던 이유는 뭐 작년 연말부터 뭐 항공기 사고라든지 어떤 그런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코로나19 이후에 엔데믹 기간 동안 해외여행을 많이 나가셨다가 잠깐 좀 쉬어가는 기간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네. 내년부터는 다시금 좀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소비자 심리지수 같은 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여행비 지출 전망에 대한 부분들도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시장에서 관심이 좀 덜했던 이런 여행 섹터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부터는 관심을 갖기 좋은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의 시장 흐름을 생각해 보면 여행, 레저 관련된 업종에 그렇게 많은 관심 매수가 몰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지금은 봐야 된다라고 언급해 주셨고, 그렇다면 연구원님께서 이 업종 안에서 가장 눈여겨보고 계신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종목은 아무래도 이제 하나투어, 모두투어 네. 같은 대표적인 여행 기업들이 있을 텐데요. 근데 그런 기업들뿐만 아니라 이제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중소형주들 중에서도 뭐 참 좋은 여행이나 노랑풍선 같은 그런 여행 기업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행뿐만 아니라 뭐 코스닥 업종 내에서도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입니다만 어떤 특정 기업이 독보적인 어떤 행보를 보인다기보다는 그 해당 섹터나 산업이 긍정적이다라고 인식이 되면 그 섹터 안에 포함되어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기 때문에 여행 내에서도 이런 기업들은 이제 바스켓 매매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탑픽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롯데관광개발을 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카지노 업종으로 많이 알고 계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사실 카지노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제주 드림타워, 그랜드 하얏트 호텔도 보유하고 있고 여행 산업도 독자적으로 좀 영위를 하고 있는 그 삼박자를 다 갖춘 우리나라의 유일한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롯데관광개발을 가장 탑픽으로 그 중에서도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관련된 업종 안에서 롯데 관광개발을 탑픽 종목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호텔 레저 이외에도 코스닥 시장 안에서 우리가 내년도에 집중해야 될 업종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네, 뭐 지금 코스닥 시장을 이끄는 것도 뭐 바이오나 로봇 그리고 네. 반도체 부품 장비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만 사실 내년에 조금 더 주목해 볼 만한 부분들은 인공지능의 확산이나 그리고 그 안에 필요한 인공지능 전용 반도체 그리고 전력 인프라 부족 이런 것들은 이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공감하고 알고 계시는 내용들인데 그 안에서 발생하는 그런 간극들, 특히 이제 전력 부족에 대한 어떤 그런 간극들을 메우기 위해서는 빨리빨리 이를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중간재 역할을 하는 어떤 그런 섹터들도 분명 있게 마련인데 그게 가장 대표적으로 저는 ESS 업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ESS 업종뿐만 아니라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는 빠르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전력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어떤 그런 여행, 호텔, 레저 산업과도 이제 연동된 부분인데 우리나라를 많이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과거에는 사치제 쪽에 많이 관심을 가졌다면 지금은 이제 올다무라고 대표되는 올리브영 다이소 무신사를 줄여서 이제 올다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올다무에 가까운 이제 생활 소비의 그 생활에 가장 밀접한 어떤 그 소비재에 대한 부분들도 긍정적인 흐름들을 계속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돼서 소비재 부문에서도 이런 쪽은 좀 관심 있게 가져보실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호텔 레저에 이어서 ESS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나승도 SK증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